네, 특별 생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자정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릴레이 생방송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가 2,550선을 터치하고 코스닥은 90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죠. 과연 실적 시즌 우리가 어떤 유망주를 통해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종목 오늘은 실적 유망주 10위부터 대망의 1위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분입니다. 와우넷 하창봉 신현식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집답게 또 특별하게 나와주셨습니다. 반갑고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선곡투자 오증시 와우넷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확인하고 가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실적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네, 10위는 골프존입니다. 저는 좀 오랜만에 골프존 만난 것 같아요. 날 풀리고 골프 시즌 돌아오면서 요즘 골프 연습 많이들 하시죠? 스크린도 많이 치시고요. 그럼 골프존의 주가도 좀 움직여줄까요? 1분기 호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속적인 가맹 점수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올해 조인트 벤처를 통한 미국 확장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매장 확대 기조로 수출에서의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해외 사업 공격적 투자 긍정적이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1분기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다시금 반등에 나설지 최근 소외되어 있는 골프존 1분기 실적 기대 10위로 자리에 올랐네요. 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9위는 MC넥스입니다. 1분기 실적 성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주게 될까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영업이익은 갤럭시 S23의 호조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신성장 동력의 전장 부문의 매출입니다. 이 실적 호조세는 전장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레벨 3 부품 그리고 또 전장화로 인해서 카메라 수가 증가하는 이 전장향 매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향후 실적 성장을 더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전장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또 시넥스에 대한 실적 기대 높아지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반등 시동 거는 MC넥스의 성장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8위는 어느 정도 예상한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요즘 인기 예능 서진이네 보시나요? 보면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매운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먹습니다. K라면의 매운맛 해외에서도 통했고 그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분기 라면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법인 설립 효과 그리고 중동 등 그 수출 영역을 확대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이 해외 매출을 견인을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33%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주가도 핫하게 움직여줄지 지켜보시죠. 8위는 삼양식품이 차지를 했네요. 네, 이제 10위 종목부터 하나하나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 골프존입니다. 국내 스크린 업계의 유리 업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크린 골프가 화랑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신현식 파트너님? 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주에서 전환을 위해서 스크린 사업부가 이제 분산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의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올해 한 7,661억 정도, 영업이익이 2,058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6%가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투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팰리세이드 센터에서 골프존 1호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1분기 내에 뉴욕에서 이제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이쪽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023년 예상 실적 PER 같은 경우에는 5.6배 정도, 2022년이 5.6배고요. 2023년에는 4.8배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올해 실적이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자,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골프존? 네, 저는 뭐 실적은 원래 좀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골프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GDR이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골프 연습을 할 때 야외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골프 하시는 분들 인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실내 골프 아카데미 GDR인데 GDR 같은 경우 일반 바깥보다 또 그 이용료가 조금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정적 실적이 가고 조금 전에 우리 신영기 대표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국내 내수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북미라든지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 골프존 1분기에 이어서 특히나 올해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해서 9위 MC넥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MC넥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1분기는 휴대폰 쪽이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창모 파트너님 얼마나 그 기대감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MC넥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에서 출발한 회사인데요. 제가 크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온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글로벌 완성차 쪽으로 DCU 부품이 납품이 확대된다. 이게 올해부터 좀 본격화가 되고요. 뭐 DCU라는 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준을 놓고 보면 미국의 GM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좀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용인데 MC넥스가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도 보니까 스마트폰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정체됐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 갤럭시 S23 시리즈가 호평을 받으면서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마진은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 우리가 내연기관 카메라에서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6개에서 8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 힘을 준 것은 뭐냐 하면 어제 현대차가 다시 24조 원 규모의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MC넥스가 현대차 쪽으로 전장용 카메라가 들어간 게 아이오닉 5부터입니다. 21년도였는데 지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 내년도에 아이오닉 7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가 올해 3월부터 현대차의 자동차의 자율주행 레벨 3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MC넥스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고 이 MC넥스라는 회사가 본사가 원래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다가 송도로 넘어간 지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좀 지나가면서 오며가며 잠깐 체크를 해봤더니 작년에 직원도 많이 뽑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전장 부분에서 다른 여타 카메라 모듈 기업보다 가장 먼저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해 연간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2020년대 수준 거의 400억대, 500억대 정도 회복한다면 제가 2020년 기준으로 PR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가 4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시 감안을 해서 목표 주가는 대략 4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정도 체크했습니다. 네, 1분기를 넘어서 올해 전체적으로의 실적 기대를 특히나 전장 쪽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 근데 그간 주가 흐름 좀 답답했었거든요. 좀 가벼워질 수 있는 흐름이 과연 어디에서 그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현식 파트너님. 네, MC넥스는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용 쪽에서 성장성이 큽니다. 이제 전체 매출에서 휴대폰 쪽 부품이 이제 82.96% 정도 되고요. 자동차 쪽의 매출은 한 15%, 약 한 16%가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CES에서 이제 MC넥스가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레벨 3 ADAS 관련해서 카메라 센싱 카메라 및 그다음에 영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탑재가 될 거냐면 이제 기아의 EV9, 네, 이쪽을 시작해서 이제
G9 이쪽으로 이제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16%였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MC넥스의 전장 부분의 매출이 약 한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의 전장 쪽의 성장성이 크다. 뭐 요거를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죠. 이제 삼양식품 하면은 이제 불닭볶음면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불닭볶음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진이 내에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먹는 걸 보니까 해외에서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신영식 파트너님,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해외 시장 좀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죠. 이게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의 해외 쪽 비중이 한 66%가 좀 넘어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이 6,059억 정도, 정확하게 이제 66.6%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의 매출액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0%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시장에서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세워서 온 오프라인 쪽의 유통망이 확대가 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의 영업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해외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양식품 뭐 해외 시장 쪽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창봉 파트너님은 삼양식품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라면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줄을 뭐 최근 몇 년 만에 알았습니다. 많이 만에 알았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정년도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2022년도 라면 수출이 역대 최고치였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삼양식품도 큰 몫을 농심과 함께 차지한 거고 전체 매출 구조에서 내수 위주의 라면인데 실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가 해외 수출로 가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자율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기업으로 가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2020년 향후에 당분간 우리나라 원화 환율 자체가 극명하게 다시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낮다고 본다면 삼성식품의 실적 추이는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심도 같은 시각으로 봐도 되나요? 농심의 너구리가 산불닭보다 잘 팔리는지는 다음에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농심도 함께 같이 수출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니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도 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구리와 이런 신라면의 수출은 다시 한번 다음에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시각 특징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따라서 코스피도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0.08%의 빨간물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그동안의 감익 추세에서 벗어나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이에 자회사들의 호실적과 함께 재평가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무거운 지주사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9%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호실적 기대감 속에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름폭 확대하면서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OLED 관련주 살펴볼까요? 삼성이 OLED 분야의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면서 다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에도 훈풍이 전해진 가운데 3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야스는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장중 2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 가운데 8.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1분기의 실적 유망주 이제 7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용 의료기기에서 나왔습니다. 미용 의료 쪽은 실적 숫자가 나오다 보니 다른 리오프닝주 대비로도 견조하게 추세가 살아있죠. 7위 루트로닉이 차지했습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1위 업체입니다. 생산시설 증축과 함께 신제품에 대한 기대 또한 키우고 있는 루트로닉. 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면서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출인데 제품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하네요. 루트론이 강력한 수출 모멘텀을 바탕으로 성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도가 기대되는 만큼 실적과 수급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루트로닉이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6위는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이 실적수 순위에 올랐네요. 저는 다소 의외인데요. 최근 주가는 저점 잡고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CFO에 따르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중장기 주주 친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도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적은 사실 1분기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 지난해 대비 감익이 전망됩니다만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준이 점쳐지고 있고요. 중국 모바일 또 PC 매출도 좋았는데 배틀그라운드 인도 서비스가 중단이 됐던 영향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의 재진출에 대한 기대 또 밸류 부담이 적은 만큼 크래프톤 좀 더 고점을 올려갈 수 있을까요? 6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 루트로닉부터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닉 하창모 대표님, 미용 의료기기주 내에서도 실적 기대가 가장 높은가요? 네, 우리나라 3대 이제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 한 중에 하나가 루트로닉, 클래시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점유율은 뭐 캐파로 놓고 보면 1위가 맞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 레이저 정확히 보이려면 레이저 의료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지니어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데 루트로닉의 최대 강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레이저 의료기기의 단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쌉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주력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판매 단가가 20년도에는 대당 한 4,600만 원 정도 하다가 22년도 같은 경우 가니까 7천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주 매출처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 매출의 41%가 북미입니다. 잘 사는 북미, 유럽에서 또 잘 사는 독일 이런 데가 대부분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같은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고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잘 사는 나라에 많이 팔아야 잘 팔리는데 비쌀수록 제일 잘 팔린다는 그런 공식이 좀 통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연간 사상 최저치인데 루트로닉의 단점이 뭐냐 하면 기타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에 비해서 소모성 부품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력은 평균 단가가 좋아지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다른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같이 끼어 파는 주력 레이저 기기 외에 옆에 사이드로 붙는 이런 기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이 루트로닉은 조금 작았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올해 23년도부터 오히려 소모품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한다면 루트로닉의 실적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작년도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21년 대비해서 80%가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전망치가 600억대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멀티플을 10배로 준다는 건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많은 증권사에서 루트로닉은 여타 피부 미용 관련 개선 중에서 제일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관점으로 접근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증권사 목표가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봤더니 최소한 목표가는 한 33,000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10% 수준은 23,000원 정도는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강하게 올라선 이후에 다소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 발표 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신영식 파트너는 좀 전략을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2023년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3,34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9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액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에서 이제 미주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이제 미주는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자. 신현식 파트너님 네. 좋은 거 맞죠? 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심각하세요? 네, 실적 기대 주니까 네. 우리 좀 밝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이제 향후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창봉 대표님 말씀했던 영업이익보다 한 100억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되는 이 7위 루트로니까지 살펴봤고요.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이 크래프톤 좀 의외의 순위에 올라왔어요. 사실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이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조금 시장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었는데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신현식 파트너님, 지금 현재 크래프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소외됐던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뭐 사실 작년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예상치에 좀 부합이 되고 나고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1분기 매출액은 한 4,880억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2,15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132억인데 실질적으로는 2,155억 정도,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 부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부분에서의 이제 지난 3분기 매출액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중국 쪽의 트래픽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주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좀 소외주예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거,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봤을 적에는 이제 소외주로의 순환매 관점에서 게임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좀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한 21만 원, 손절 라인은 한 15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유주로서 순환 매수 게임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하창봉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크래프톤? 저도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게임주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이제 투자자들마다 이제 게임주를 보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크래프톤 뭐 신작도 올해 없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틀그라운드 인도 서비스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중단되다 보니까 앞날이 많은데, 근데 저도 약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공감하는 건 뭐냐면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노력입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원래 게임 회사들이 캐시가 많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전체 유보율이 무려 10만 프로가 됩니다. 10만 프로 정도 유보율을 갖고 있고 최근에 1,700억 정도의 자사주도 매입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분기별로 놓고 보면 크래프톤이 연간 대략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1분기 실적 기대주라는 컨셉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틀을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크래프톤의 주가는 나름 충분히 바닥권 매력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체크하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크래프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10위 골프전부터 6위 크래프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특별생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 랭킹쇼 종목 탑10 1분기 실적 유망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위 종목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강한 추세 보이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가 5위를 차지했네요. 원자 현미경 관련주죠. 조용히 제 갈 길 잘 가는 주식입니다. 이 파운드리 초미세 첨단 공정이 진행될수록 파크 시스템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주 잔고를 통해 올해 실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EUV양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강한 데는 이유가 있네요. 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주가 실적과 그 성장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5위는 파크 시스템스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4위는 우리 자동차 상위 종목, 탑10 종목이었던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좋죠. 실적과 투자 기대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일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국내 전기차 분야에서 8년간 24조 투자를 발표하고 2030년 글로벌 탑3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오늘 그 투자의 훈풍과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까지 자동차주 다시금 가속 페달 밟을 수 있을까요? 1분기 영업이익 3조 원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수도 좋지만 올 1월에서 2월 기준 자동차 수출이 9년 만에 반도체를 누르고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면서 북미 시장의 판매 호조 수출 모멘텀이 1분기에 강합니다. 올해 실적 눈높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에 적극적인 주주 완화책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현대차가 실적 기대주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 종목 찾아봅니다. 3위는 최근 리오프닝 업종의 우리 탑10 1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호텔신라가 3위네요. 사실 1분기 실적 기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이후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나이공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또 관광 매출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점차 신한면서점 수익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로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 영업이익 77%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리오프닝주 내에서도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호텔신라 1분기보다는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실적을 기대해 봅니다. 3위는 호텔신라가 차지했네요. 네, 이제 5위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이어가 보죠. 네, 5위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 원자 현미경 글로벌 분야의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미세화가 됐을수록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이 화창문 파트너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파크 시스템즈는 아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혹시 모르실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이 회사가 AF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브루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 2위 정도 위치를 하는데 원자 현미경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라든지 아니면 뭐 각 대학교 연구소, 뭐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 그다음에 시계, 그렇죠. 롤렉스 같은 기업들 쪽으로도 이 파크 시스템즈로 원자 현미경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시계 이야기할 건 아니고 왜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냐면 지금 삼성의 향후 3가지 일정 중에서 또 하나가 미세화 공정이죠. 계속적으로 뭐 5나노, 3나노 가는 건데 미세화 나노로 간다 그러면 원자 현미경 정확하게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면 나노 개척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실적 자체는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결합을 넣으면 이제 EUV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극자외선 공정을 말하는데 EUV 공정 쪽으로 마스크 리페어 수요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미 대만의 TSMC가 작년도 2분기부터 본딩 양산에 들어갔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인데 22년도부터 TSMC가 들어가고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면 기타 이제 EUV 쪽 마스크 리페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데 실적은 작년 22년도 기준으로 첫 매출 1,000억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 나오던데 시가총액이 1조라고?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제조업에도 불구하고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라는 건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 목표가와 저의 향후 실적을 좀 전망했을 때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식 파트너님은 파크 시스템즈 어떻게 보세요? 네,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 회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거 이제 4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성을 보게 되면 24%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원자 현미경의 기술력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스크 리페어 부분이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쪽의 연간 매출이 영업이익의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매매를 잘 안 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잘 가고 있고 착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파크 시스템스 체크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4위 현대차입니다. 저희 자동차 업종 주요 이제 탑10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뭐 현대차가 없을 수는 없고 현대차, 기아 오늘 분위기 다 좋습니다. 기아보다 현대차를 실적 유망주로 더 꼽은 배경이 궁금하네요, 신현식 파트너님.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 중에서 이제 대부분 현대가 시장 점유, 아니 자동차 판매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가 현대보다도 이제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가 기아에 비해서 이제 신차 판매가 새로운 신차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상승은 이제 사실 어저께 발표된 이제 전기차 쪽에 24조 투자하겠다 8년 동안 네,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현대, 기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전기 관련, 충전 관련 주식들도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한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이제 56.8%,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화성 공장에 연 15만 대 국내 생산을 해서 생산량이 글로벌 151만 대. 네. 네. 국내 생산이 이제 141만 대에서 151만 대로 늘어날 것 같고요. 글로벌 생산량은 364만 대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미래차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허브를 키우겠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한 21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정도 잡고 좀 지금은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21만 원이면은 일단은 그렇게 높게는 안 잡아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 하창봉 파트너께서는 그럼 20만 원이 지금 바로 코앞인데 현대차 어디까지 좀 엑셀 밟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신 대표님께서도 지금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인데 목표가 5% 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이제 물론 뭐 최근 이번 주 주가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또 현대차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발표한 것보다 1조 원 정도 정액하고 기아가 화성에 1조 원 정도의 PBB를 신축하다 보니까 좀 같이 좀 결이 붙었는데 실적은 아시겠지만 올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현대차가 제가 전망하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이제 고민은 그거죠. 저도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실적은 내연기관차라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본격 양산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빨라야 25년, 길면 2030년 계획이기 때문에 속도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보다는 전기차 부분에서의 성장 프리미엄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현대차 주가의 속도를 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부문의 성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3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호텔 신라죠. 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창훈 파트너님, 호텔 신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호텔 신라는 예상대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정권사가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내 면세점도 1분기에는 좀 부진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호텔 신라가 2021년도인가 작년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날 때 이부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따이공 같은 우리가 표현하면 따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약간 정식 용어로 말하면 알선 수수료를 하는데 그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실적은 좀 약한데 본격적으로 호텔 신라의 투자 모멘텀은 우리가 말하는 신라 스테이라든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이 TR 부분에서 나옵니다. 면세점 매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가 나오는 것이 2분기부터라면 대부분이 마카오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의 면세점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따이공보다 조금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I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개별 관광입니다. 개별 관광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 피트 기대감이 어떻게 보게 되면 리오프닝과 좀 직결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조금 최근 올라왔습니다만 실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 다시 그 2020년도 정도에 한 1,000억 정도 갔었는데 다시 1,000억 원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전망을 좀 봐드리겠고 여기에 또 적정 수준의 우호적 환경도 해외 메시징 부분의 리레이팅을 높게 할 것 같습니다. 신영식 파트너님은 호텔 신라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리오프닝주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이 언제 풀리는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리오프닝주 보시면 이제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영업이익이 856% 정도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5월부터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해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호텔 신라는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1분기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매출액이 이제 관광객 매출이나 이제 보따리상 매출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2분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위 호텔 신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면서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지님께서는 일단 2차 전지 한번 쉬어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음이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장대 음봉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본업만 튼튼하고 믿을만 하다면 뭐 하루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다음 또 처음 뵙는 분이네요. 롱소드님은 에코프로 한국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최초 타이틀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5년 뒤에 시총을 넘어섰다며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전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팀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여쭤봤는데 매도는 쓰면 그쪽 회사에서 혼난다고 절대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이런 초강수 어떤 의미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가턴터님께서 반도체 오르기엔 지수가 너무 높아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지수가 벌써 2,550까지 올라서 그 안에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지 지수 밴드를 더 높게 잡아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GW 베이징님은 채팅창 개근 멤버시죠. 투자 명언 남겨주셨는데요. 진정한 투자는 회사 힘들 때 사서 회사에 돈 넣고 또 회사 잘 될 때 팔고 회사에서 돈 빼는 거임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진정한 주주의 역할이네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분기 실적 유망주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망의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네, 2차 전지의 배터리 셀 업체죠. 삼성 SDI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실적도 실적이지만 스텔란티스 GM 이후의 추가 수주 모멘텀과 함께 그간 보수적이었던 증설 기대가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IRA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하고요. 증권가에서도 전기차 중심의 외형 성장, 특히 미국 내 수준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장기 박스권 상단을 뚫고 더 달릴 수 있을지 실적과 수주 모멘텀을 중심으로 삼성 SDI 지켜보시죠. 대망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1분기 실적 기대주 1위 자리에 올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공개합니다. 1위는 자동차 부품에서 나왔습니다. SL이 차지했네요. 현대차 그룹 내 램프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SL입니다. 최근 주가 강한 반등 탄력 시작이 됐고요.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고객 사인 현대차, 기아의 판매 호조 그리고 GM의 생산 회복이 호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판매 단가 상승과 함께 실적 호조세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자동차 부품주 SL이
차지했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SL까지 확실히 자동차 쪽에서 실적 기대가 높네요. 그러면 2위 종목 삼성 SDI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실적 기대와 함께 장기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COC 파트너님?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SDI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못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 가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가 좀 증가돼서 한 5조 2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3,8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삼성 SDI는 이제 전기차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BMW 전기차 i4에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X 브랜드에 들어갑니다. iX는 이제 BMW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우디 이트론, 네, 아우디 전기차 브랜드가 이트론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중심의 이제 메이커 쪽으로 이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의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따른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한 2025년에 약 한 9,27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2026년에는 1조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을 적에는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85만 원, 손절가는 67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5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실적 유망주에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창봉 파트너님.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좀 올라온 거죠? 주가 오늘 주가요? 아니, 실적 기대주 내에서 지금 탑10 종목 안에 2차 전지가 삼성 SDI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좀 진단을 해볼까요? SDI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SDI가 보면 이제 전체 매출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 솔루션하고 디스플레이인데 두 개의 날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삼성의 고집은 LFP도 하겠지만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급화 배터리 뭐 양극 하이니켈기 해서 BMW 쪽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스텔란티스는 북미 쪽은 자사상까지 하나의 교두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작년도도 실적 보니까 전체 8대2 정도입니다. 에너지 쪽이 한 8, 그리고 이제 우리가 OLED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2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는데, 뭐 이쪽 같은 경우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주식이다. 이 실적 기대주 대망의 1위는 자동차주에서 나왔습니다. SL인데요. 최근에 이 기간 매수세에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1위로 선정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창봉 파트너님? 네, SL은 아시겠지만 국내 헤드램프 점유율 1위고요. 제가 오늘 이 타이밍에 한 번 또 체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물론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강합니다만은 SL이 어저께 기아가 밝힌 1조 원 규모의 PBB의 가장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전동화자기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아가 어제 화성에 밝힌 1조 원 규모의 PBB 공장 같은 경우가 22년도 이맘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SL은 기아 쪽으로 BMS형 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2천억 정도가 됐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아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SR 같은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미국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SL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2월 달에 100% 지분 취득을 했는데, 여기 자리가 어디냐면 미국 테네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 자체가 GM이라든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한 1,800억, 1,900억 정도의 실적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는 17% 정도. 그래서 이건 1분기도 1분기지만은 분기가 지나갈수록 SL의 실적 모멘텀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식 파트너님은 SL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세요? 네, SL은 일단은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32,9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5일선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 이상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GM 전기차 부분의 주요 모델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2분기부터 LED 쪽 매출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최소입니다. 최소 35,000원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기대주 대망의 1위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SL이 차지했고요.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 또 실적 시즌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식이다 일부 오늘은 하창봉 신현식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